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의 세계, 연결된 우리. 세계 속의 한국 안의 세계.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너와 나를 믿고 모두의 미래를 밝혀 도전과 문학의 2026년 세계를 믿다 내일을 밝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로 선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 등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논의가 주목됩니다. 오늘 새벽 환자집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주민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진화를 벌인 끝에 화재 발생 6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서빈 기자.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지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집니다. 오늘 사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개헌 전 명목상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외신 기자들에게 개헌 관련 허위 사실을 알리고 비화폰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를 몇 시간 앞둔 현재 법원 주변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선고 장면을 방송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식별 조치를 거친 뒤 영상을 사후 공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 공개까지 길게는 반나절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번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이후에도 7개의 재판을 더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사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구룡마을에서 불이 난 게 새벽 5시쯤이니까요. 소방당국이 7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조금 전인 11시 반쯤 큰 불이 잡혔습니다. 불은 구룡마을 사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서 불이 육지구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오전 8시 50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불이 오지구와 인근 산으로 확대하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룡마을 특성상 좁은 골목에 집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가 연기와 안개 등으로 조종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헬기 투입이 안 되다 보니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재민 140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화재 진화 작업을 위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차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마저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김경시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 김경시 의원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아요?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구체적인 돈 전달 과정과 되돌려받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 시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 의원 귀국 직후 압수수색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 PC도 제출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포맷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 제출받은 증거물에서 단서를 찾는 데 경찰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전 보좌관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된 이른바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동작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이 오간 당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뭔가를 실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강선우 의원에게 2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에 현금 1억 원이 오갔다는 공천 헌금 의혹. 돈을 갖다 받은 걸 지금 상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취가 공개된 직후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2년 지방